고가 건물 매입 논란에 휩싸인 지 하루 만에 김의겸 대변인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전수조사를 요구해 불신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김학의 동영상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들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셨습니까? 자, 김의겸 대변인이 논란 하루 만에 사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떠나면서 남겼던 마지막 이야기가 아내가 나 몰래 했는데 이건 역시 내 탓이다. 해명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구차한 변명하지 않지만 떠나는 마당에 대해 알릴 건 알려야 된다고 했지만 결국 뭐 구차한 변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김의겸 대변인하고 개인적으로는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한 1년 넘게 같이 했습니다. 하면서 참 제가 지켜봤던 기자 김의겸은 상당히 냉철하면서도 상당히 명석한 그리고 또 뭐 지난번 또 최순실 국정농단을 또 세계적인 특종을 할 정도의 상당히 뛰어난 기자였는데 이번에 이 지금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스스로 물러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는 연기 됐는데 상당히 뭐 한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저는 뭐 결국은 잘한 결정이 아니었나, 스스로 용퇴하는 건 잘한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태여 이 아내의 또 이런 이야기 운운은 정말 그거는 그 김의겸답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논란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사퇴를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보통 나오는 여당의 어떤 감싸기도 전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부동산 투기와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청문회에서 각 장관들의 다주택 문제도 생기고 하는 문제가 점점 확산되는 과정에 가장 대통령의 심기를 잘 읽을 수 있다고 하는 대변인이 저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는 데 대해서 아마 김의겸 대변인이 이제 아마 대통령께 더 이상 누가 돼서는 되겠다라는 이제 차원에서 전격적 사퇴를 결정한 것 같고요. 아마 청와대 내부에서도 다른 문제 같으면 얼마든지 좀 이렇게 감쌀 수 있겠지만 이 부동산 문제와 연관돼 있다는 거는 국민 눈높이에 지금 안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감싸주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계를 하루 전으로 돌려서요. 어제 첫 번째 해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어제 상황을 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씁쓸한 퇴장, 어제 해명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해명은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은 그런 해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본인 입장에서 사실 30년간 전세를 전전하다가 또 이 나이에 다시 또 청와대 간사를 나가서 전세집 가기는 참 그렇다. 그 부분 상당히 공감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고개가 갸웃갸웃거리는 부분은 지금 그 옥인동 원래 전세 자금이 한 4억 8천만 원 있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또 신문사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그리고 또 아내가 오랫동안 교사 생활하면서 명퇴금 이런 걸 받았다고 한다면 뭐 최소한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인데 그 정도면 뭐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뭐 물론 뭐 강남이 좋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막 그래도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사고도 남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 전세를 살기 싫어서 이 재개발 지역에 거액의 빚을 내서 이 샀다는 그 자체가 과연 이것이
정당한 해명이냐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주택난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위해서 일종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또 복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정작 청와대 대변인은 그에 그 빚을 내서 그걸 통해서 상가를 임대를 내어서 그걸 통해서 자기만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조금 말이 안 되는 그러한 것으로 들린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해명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 해명을 하기 전에도요. 비보도를 전제로 하면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 기자들의 반발이 있어서 다시 해명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많이 지탄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김의겸 그 대변인 기자 시절에 정말 명쾌하고 그다음에 기자 정신에 네. 정말 투철한 언론이었거든요. 그다음에 김의겸 기자의 글을 읽어보면은 누구나 다 쉽게 쓰고 참 공감이 간다 이런 정말 저도 좋아하는 기자인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는지 사실은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최초에 그 저기 해명을 할 때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투기 아니냐라고는 질문에 대해서 투기에 대해 본인이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네. 투기는 한 주택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 살고 있는 주택 외에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그 보유한 주택을 시세 차익을 위해서 매매했을 경우에 투기라고 본다. 이러다 보니까 한 주택,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모두 다 투기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는, 대변인 정의를 내려버리면 지금 장관 청문회에 나와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청와대에 있는 분 중에서 약 3분의 1이 다주택자라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까지 모조리 그냥 투기로. 몽둥어서 다 투기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바람에 예. 상당히 좀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꼬여서 이제 어저께 계속해서 이제 그 해명을 듣는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좀 이제 밝히기 어려운 부분도 아마 이제 아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아내가 결정했는데 이거 얘기하면 사실 궁색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비보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그래도 참 허탈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동산 투기 안 걸린 장관 후보자 찾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자 이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들 청문 보고서 7명 지금 다 채택 불발됐고요. 그렇죠. 특히 국토부 장관 최종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을 관장해야 그렇죠. 되는데 부동산 문제 걸려 있고 예. 김의겸 대변인은 사퇴했고 예. 그러면 최종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느냐 마느냐 여부를 떠나서 저는 최종호 후보자가 오늘 드디어 본인 스스로가 거치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예, 스스로 예. 그렇게 내려야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30년간 무주택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 그런 나름대로 노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아마 좀 욕심을 낸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최종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주택이 쇠퇴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잠깐 지명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일종의 꼼수 정렬을 한 셈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이 최고 사령탑으로서 영이 서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 그 청문 과정에서 과연 국민들이 최종 후보자의 그 해명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긍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권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스스로 용단을 낼 필요가 있다. 지금 사실은 주택 정책하고 사실은 조금 떨어져 있는 청와대 대변인이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마당에 지금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 담당자가 이 지금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 어떻게 본인이 장관이 되고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본인 스스로 용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진 사퇴까지 이야기할 만큼 사실 최종 후보자도 논란이 많고 그 외에 나머지 후보들도 지금 다 채택이 불발이 됐는데 청와대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부 임명을 강행하기도 힘들 것 같고요. 어떻게 근데 이제 이번 청문회에 여의도에서 이런 얘기가 돌아요. 김현철 일병 구하기.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여러 장관 후보 다 나오셨는데 그 최종호 국토부 장관뿐만 아니라 최종호 장관뿐만 아니라 그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지 않습니까? 이분은 과연 학자로서 과연 양식 있으신 분인지 아니신 분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청와대 민정 라인에서 제대로 인사 검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그러니까 하도 많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김현철 장관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탈을 두 분을 끼워놓은 게 아니냐. 희생해야 되는데 그렇죠. 끼워넣기로 한 게 아니라 할 정도로 너무 좀 이번에 저희 장관 후보자들의
그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평가가 여의도에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국토부 장관은 최종호 장관은 본인 스스로가 또 결정해야 되는데 예. 그뿐만이 아니고 조동호 과기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김현철 그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유야무에 넘어가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지금 미국의 외신을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한미 관계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특히 대북 문제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자미 간에 돌출이 발생을 해서 강경화 장관께서 긴급하게 미국으로 날아가고 이런 예. 상황이 벌어지는데 김현철 장관 같은 경우도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해버리면은 아마 미국 정부보다 미국의 전체적인 그 미국의 정치권에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의 눈초리를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김현철 장관도 이번 기회에 한번 본인께서 심각하게 본인의 거취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논란입니다. 박영선 후보자와 황교안 대표 사이에 네. 김학의 전 차관의 그 CD, 네. 이 동영상 문제를 놓고 뭐 CD 관련 언급을 했다. 무슨 네. 소리나 못 들었다. 네. 진실 공방이 있거든요. 네. 누구 쪽 말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저는 뭐 박영선 그 장관 후보자의 이야기가 조금 더 이렇게 신빙성이 있지 않아 설득력 있게 들린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고 한다면 이 사실 그 지금 박영선 후보자가 2013년 3월 13일 날 예.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차 와서 만난 것은 거의 뭐 분명한 사실처럼 보여요. 예. 네. 본인도 지금 황교안 지금 대표도 그러니까 지금 박영선 후보자와 여러 차례 만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고 있고 예. 그리고 3월 13일 날 오후에 만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과연 이 지금 별장 그 동영상 CD를 봤느냐 안 봤느냐 그 이야기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그 황교안 대표는 박영선 후보자와 나눈 이야기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지금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날 당일 이야기했던 사항을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얼굴만 빨개진 것이 아니라 귀까지 벌개져 가지고 일어나던 모습이 생생하게 보인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때 당시 바로 그 직후에 박지원 의원과 통화를 했을 때 박지원 의원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박지원 의원도 그 문제를 얼굴까지 빨개졌다는 이야기를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말을 두 사람이 맞추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두 사람 기억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황교안 대표는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고 예. 있는 거고 지금 박영선 후보자와 그 상황을 나름대로 알고 있다는 박지원 의원과의 이야기가 서로 맞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맞다고 한다면 설득력은 아무래도 박영선 의원 쪽에 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게 구기자가 바라본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박사님은 다른 생각이실 것 저는 같은데요. 좀 아니 물론 이제 뭐 상당 부분 더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째 청문회장에서 박영선 의원이 큰 실수를 했어요. 예. CD를 꺼내놓고 저희 황교안 장관이 왔을 때 CD를 꺼내놓고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기자가 물어봤어요. 예, 예. 황 대표한테 CD를 꺼내놓고 왔더니 CD 택도 없는 소리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면 CD를 자기도 못 봤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불거지니까 박영선 후보자는 CD를 꺼내놓은 적은 없다 하고 본인도 기억을 헷갈려하고 있어요. CD를 꺼냈는지 아니면 안 꺼냈는지. CD의 존재를 언급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CD의 존재를 언급했다 하는 건데 CD를 꺼내놨다고 처음에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말이 꼬여서 이제 위증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고 네.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문제를 잘 모르겠다는 것은 CD 문제가 탁 나오니까 본인은 본 사실이 없다고 하는 거고 그 저기 장관하고 법사위원장실에서 과연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겠느냐. 아마 하더라도 가볍게 했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주 박영선 의원이 정말 내가 봤는데 심각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차관 후보자인데 장관께서 뭐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까지 얘기 못했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가볍게 지나가는 투로 얘기했을 때 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차관 인사는 장관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청와대 인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아마 답을 안 했을 거다. 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느 누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실 게임으로 가는 거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사실은 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사실을 알았느냐 거짓말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김학의 전 차관의 그 당시 수사 내용을 누군가가 외압을
줬다. 외압을 줬다면 누구 선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부분이 좀 더 본질인 것 같은데 물론 뭐 황교안 장관이 알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게 약간은 좀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 뭐 그렇게 우려도 생각할 듭니다. 수도 있는데요. 예. 사실 이 문제가 왜 지금 쟁점이 되냐고 한다면 사실 한교안 대표가 사실 김학의 그 당시 차관의 임명 과정에 대해서 자신은 잘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각성에 대해서 야권에서 미리 고지를 해줬는데 그걸 과연 묵살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자기가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가 거짓말 논란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직속 차관이잖아요. 자신이 직속 차관이 상당히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야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묵살하고 방관했다고 한다면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기에 아주 중요한 것은 초기에 청와대에서 검증을 했고 거기서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야권을 통해서 야당 의원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인정을 만약에 그걸 들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책임 있는 국무위원 특히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될 법무부 장관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당연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가 필요합니다는 식으로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침묵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맞느냐 특히 그 한 나라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공식의 초점이 모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시죠.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옳으신 말씀인데 일단 이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게 문제예요.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장관하고 차관, 이제 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부터냐 물어보면 거의 다 한 국장급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차관이나 차관복까지는 대부분 청와대 인사예요. 그러니까 2013년 3월 11일 날 황교안 장관이 임명되거든요. 그다음 이틀 뒤에 김학의 차관이 이제 임명될 거라고 이제 언론에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날 13일 날 이제 박영선 의원하고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처음 들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황교안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내정이 됐는데 이건 내 권한도 아닌데 아마 뭐 들었더라도 물어는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청와대 민정 라인에서 김학의 자기 차관의 이 동영상 CD를 안 날짜가 언제냐면 그로부터 한참 뒤에요. 16일 이 정도 돼요. 그래서 경찰에 물어봅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경찰에서도 그런 CD는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경찰청에서 증언한 거니까. 그러니까 민정 라인에서도 그 사실을 경찰에 확인을 해보니까 경찰에서도 없다고 했거든요.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나 지금 이제 민정 라인에서 그거를 확실히 알았냐 몰랐냐는 문제는 나중에 이제 수사를 지켜보면 알 텐데 현재까지 나온 근거로 보면은 아마 황교안 대표나 그다음에 청와대 민정라인에서는 거기까지는 정확한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본질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영선 후보자나 박지원 의원도 당시에 동영상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공개적으로 좀 비판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이 김학의 차관이라는 공직자의 비위도 비위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한 개인의 삶을 넘어서 한 가정의 평화와 안전을 뭐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연 이 동영상으로 보이는 것은 김학의 차관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거 진실인지 아닌지를 섣불리 이야기할 수가 혹시나 해서 그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의문이 드는 부분은 김학의 차관에 대한 수사 자체가 상당히 무혐의로 끝났잖아요. 왜 그때 그러면 이 박영선 후보자나 박지원 의원은 강하게 얘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동영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식별할 수 있는 동영상이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저도 계속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